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경로당에서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진군이 지역 어르신 6천여 명에게 공동 급식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가 시청 전체 부서에 도입한 쓰레기 배출 실명제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만에 27% 가까이 쓰레기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화관이 없던 해남군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다음 달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안에서 김포를 오가는 하늘길이 11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늘 24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신규 취항식이 열리고 본격적인 운항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쓰레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자체들은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데 분주하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부딪혀 있는데요. 네, 순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배출량 20% 감축 목표를 내세우고 시청사 내부에서 한 가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쓰레기 배출 실명제인데요. 불과 석 달 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서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처리 용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순천시. 신규 매립장 조성이 시작돼야 하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신규 매립장 조성 사업과는 별개로 쓰레기 감축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20%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시가 시청 전체 부서 79곳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배출 실명제를 추진한 겁니다. 부서별로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종량제 봉투에는 부서 이름을 적어 배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제 실명제가 시행되었더니 먼저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고 또 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순천시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4.4톤. 실명제를 시작하고 100일 만에 쓰레기량은 3.2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7%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쓰레기 발생 자체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도 확실해졌습니다. 지난 2월 종량제 봉투 안에 마구 섞여 버려졌던 재활용 쓰레기는 32%, 3달 만에 6%로 확 줄었습니다. 순천시는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소방서나 경찰서, 그다음에 또 교육청 등과 협조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2030년까지 20% 줄이기는 실천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20% 감축 목표를 내건 순천시. 시민들의 동참 없이 목표 달성은 어려운 만큼 철저한 분리수거와 다회용 용기 사용에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완화하면서 경로당에서 식사도 가능해졌는데요. 강진에서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이 제공됐습니다. 네, 1년 만에 모인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조용했던 경로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경로당에 다 같이 모여 장기도 두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완화되면서 경로당에서 식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노인들이 힘들한 것이 해관인데 해관에 나와서 모두 친구들도 만나고 정담도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좋지.
강진구는 지역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 335곳에서 공동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까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소독과 식기 구입, 식사 가능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강진에서는 6,201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쳐 경로당에서 식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적어짐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로당과 복지관의 전체적인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나오셔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월 22일 기준 5명으로 전남에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경로당 식사까지 가능해지면서 일상생활 회복에 대한 어르신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작은 영화관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상설극장이 없는 중소도시 지역에 지역민들의 영화 관람 등 문화소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극장을 말하는데요. 네, 땅끝 해남에도 작은 영화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장이 한창인데요. 영화관 건립 현장에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해남에서는 영화를 보기 위해 목포나 광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부터는 지역에서도 영화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게 된 것. 해남의 영화관이 사라진 지 20여 년 만에 다시 극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문화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면은 문화 향유권 격차도 해소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진도 높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영화관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해남에 들어서는 작은 영화관에는 사업비 61억 2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영관은 2개이며 89석과 43석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반 영화는 물론 3D 영화도 가능합니다. 지역 영화관 소식에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평소 영화를 볼 때 이제 목포나 광주로 가서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생기면은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줄어들게 돼서 기대가 돼요. 외지로 나갈 수 있어야만이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해남 국민들은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현재 해남 작은 영화관은 7월 개관을 앞두고 가구 배치와 마무리 공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 심사를 통해 영화관 명칭도 해남 시네마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해남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책임질 해남 시네마.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남 1595번부터 1600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에서 4명, 목포에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 1595번과 1596번은 각각 순천 한방병원 관련자인 1582번과 골프 강사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1597번 확진자는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인도 입국자의 가족입니다. 이어서 전남 1600번 확진자는 순천 거주자로 전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울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해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목포에서 추가된 2명 중 전남 1598번 확진자는 김포 1330번의 밀접 접촉자이며 전남 1599번 확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21일 입국했고 자가격리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무안에서 김포를 오가는 하늘길이 다시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4월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오는 24일 김포 노선이 11년 만에 다시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제주 노선도 추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인 하이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1일자로 신규 취향 승인을 받으면서 김포 노선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이에어는 오는 24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수 웅천동에서 45톤 크레인과 차량 6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22일 오전 7시 28분 웅천동에 정차돼 있던 45톤 크레인이 주차돼 있던 차량 6대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크레인의 제동 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도로 아래로 밀리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연달아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순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의 원인이 과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6명이 탄 승용차가 과속 주행을 하다 빗글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미만,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0km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17%로 음주운전 기준치 이하 농도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대학생 4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한 떴다방 의심자 7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견본주택에서 분양권 계약을 마친 방문객에게 접근해 호객 행위를 한 의심자 7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경찰서, 세무서, 부동산 중개협회 여수지 지회는 무자격 중개 행위와 외지인 떴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137명의 가상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압류 조치는 최근 가상 자산이 무형 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 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정 금융정보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 4곳에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86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소액 체납자 등을 배제하고 137명, 1억 4,400만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천만 원을 자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압류 가상 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COP28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은 11월 말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담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10년 동안의 세부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역 진행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와 민관, 산학, 각계의 시민 참여단을 운영해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 발생에 대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올해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최고 1도씨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복 출하 조절 방안을 협의하고 양식 재해보험 가입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액화산소와 산소 공급기를 지원하고 황토와 머드스톤 등 적조 방제용 자원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적조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적조와 고수온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30%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풀고 식당 영업도 밤 12시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자영업자들도 임대료 걱정을 조금은 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차 접종률이 80%를 넘은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해방감을 만끽하며 거리를 좁히다가 다시 속박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